오늘은 우석대학교 진천 캠퍼스에서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남궁 호상 예비군 중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남궁 호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이 남궁가고요. 이름이 호상입니다. 1975년 을묘생 토끼띠고요. 올해 나이 51살입니다. 사는 곳은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석대학교 우석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를 하고 있죠. 예. 우리 중대장의 그 주말 부부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로망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근데 군생활 24년 동안 너무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역시 훈훈한 외모와 비슷하게 역시 사랑꾼이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대장님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 사랑스러운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대학교 2학년, 작은 딸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예비군 중대장님의 요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그 요즘 학교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생활과 그리고 중대장님이 가정에서 보내는 생활, 이 양쪽 두 곳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은 똑같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이니까 예비군 업무가 주 업무고요. 학생 예비군 관리가 줍니다. 그래서 예비군 편성 카드라든가 연간 예비군 교육 훈련, 그리고 예비군들이 전입 전출 왔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예비군과 직장 예비군 지휘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주 교류를 하고요. 부대하고도 자주 교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집은 월 1, 2회 정도 김포 집에 가는데요. 집에 가면은 금요일 저녁 때 가면은 가족과 와인 한잔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하는 그런 낙수로 살고 있죠. 군생활 내내 아내가 혼자 애들 둘을 케어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것을 이제 뒤늦게 제가 전역하고 철이 들어서 집에 가면은 주말 내내 집안일은 내가 하자라는 마음으로 설거지, 빨래, 청소, 그다음 세탁기에서 짤수하고 나면은 그거 개고 이런 일 전반적으로 많이 가족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취미가 생겼는데요. 요새 챗GPT가 유행이잖아요. 챗GPT로 해가지고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캐리컬처인데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캐리컬처로 해서 아내한테 선물을 해줬더니 아내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한 2년 전에 제가 20주년이었는데 가족한테 제가 챗GPT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런 노래인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되었지 29당 차고 씩씩했던 마음으로 세상과 맞서 때론 수능을 하면서 때론 거칠게 반항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어느새 20해를 살아가고 있네요. 우리 사랑의 결실도 이다오니 하늘이 주신 선물 우리의 보물이 그놈들의 재롱 그놈들의 웃음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어느새 20해를 살아가고 있네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예. 우리 중대장님이 그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그 노래, 그리고 챗 GPT를 이용한 그림까지 너무나 잘 봤고요. 역시 정말 사랑꾼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마누라 많이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기억나는 소중한 기억과 또는 중대장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시련이라든가 성장하게 만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도전과 시련이라고 딱히 정의하기는 뭐한데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군인이 되었다는 거, 군인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 두 번째,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 세 번째,
인생 2막 예비군 지휘관이 됐다는 거, 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군인이 되는 군인이 된 걸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큰 고모부께서 군인이셨습니다. 군복 입은 모습을 할아버지 쫓아가가지고 서울 집에 가면은 막 봤는데, 그게 되게 동경스러웠고, 나도 이듬해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장교를 인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뭐 학창시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다 보니 뭐 성적이 안 돼서 육군사관학교는 못 갔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군인이 되었다는 이 마음, 꿈을 계속 품고 있다가 대학에 가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라는 그런 생도과정 2년을 거치면은 장교로 인관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도전을 하게 돼서 합격을 해서 2년간의 생도생활을 빡시게 하고 98년에 소위로 인관을 했습니다. 소위 군생활, 하고 싶은 생활을 해서 소위 인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꿈을 갖고 그 꿈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그런 것을 계속 머릿속에 상기해 놓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삼사관학교에 어쨌든 간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2년간의 육체적, 정신적 그 고된 훈련, 이런 것을 다 감내하면서 소위로 인간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가입교했을 때는 5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었는데, 가입기간 한 달간에 한 100명 정도 집에 갔고, 또 생도생활 2년 하면서 50명 정도가 퇴교당했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걸 다 극복해서 98년 3월 1일부로 오만 축광에 빈다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저르반 각지에서 24년간 복무를 하다가 예편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이 제 나름대로 인생의 터닝포인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한 건데, 제가 2003년 4월 때 우연찮게 어머니한테 연락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가족 연락처였거든요. 첫날 전화해서 2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해서 4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8월 한복도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 결혼할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29에 누가 결혼을 하냐? 야, 그리고 8월 한복도에 누가 결혼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나 가족이나 29, 그 당시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여서 결혼을 했고, 8월 달에 결혼했는데, 9월 달에 바로 이라크 파병 가겠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뭐 생가부 만들 일이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결혼 안 했으면은, 맞아, 이라크 파병 가고 그러면서 가족과 결혼을 못하는 그런 인연이 생기지 않았나. 하여튼 내가 목표한 바, 방향성이 정해졌으면은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 때문에 제가 우리 마누라를 쟁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인생 2막 예비군 지휘관이 되는 걸 도전한 건데요. 군생활 24년 소령으로 예편하고 예비군 지휘관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서 1년 6개월 동안 아침 7시 반에 도서실 가가지고 도서실이 끝나는 새벽 2시, 어떤 날은 그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한 15시간, 16시간 공부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서울에 있는 학원을 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시험 공부를 했는데요. 이 시험 공부가 좀 어려웠어요. 120문제를 120분 동안 푸는 문제였고, 예를 들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생전 이런 시험 문제 유형은 처음 접해봤거든요. 어떤 이런 시험 문제를 공부를 했는데 법령이 4개가 있었습니다.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예비군훈령, 이 법령이 4개가 있는데, 법 밑에는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게 법과 영과 시행규칙을 달달달 외워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하여튼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예비군 지휘관 이 시험에 도전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 3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세 번째, 여기에 약간 슬픈 에피소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많이 울었습니다, 가족하고. 제가 1차 시험을 낙방을 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어느 주말이었는데요. 며칠째 계속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된장찌개에 두부가 푸석푸석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내한테 짜증을 냈어요. 된장찌개 맛이 왜 이래? 그랬더니 가족이 하는 말이, 마트에서 두부를 싸게 세일을 하길래 5개를 사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얼린 걸 해동해서 된장찌개를 했더니 된장이
이 두부가 푸석푸석 하더라. 예비군 지휘관 합격하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금요일날 집에 가서 와인 한잔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가져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편을 해서 군인 월급도 안 나오는 때였고, 애들은 한창 입시 준비하느라 학원 몇 개씩 다녀서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살림을 좀 알뜰하게 하려다 보니까 두부를 세일한 걸 왕창 사가지고 챙겨놨다가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얼린 된장 얼린 두부 녹여서 된장찌개 끓여 먹어봤어? 예, 요새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 이 말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우리 중대장님의 이런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이야기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인터뷰를 하는 저로서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대장님,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그 요즘 세대 혹은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짧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제 인생 변환점 3가지에서 잠깐 언급했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꿈을 꿔라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어야지, 꿈을 꿔지 않습니까?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루도록 노력을 해라. 제가 우리 딸들한테 그런 말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야, 사자 그림이 갖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사자 그림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그러면 그게 가져집니까? 사자 그림을 그려야죠. 내가 사자를 열심히 그리려고 그리다 보면은 잘못 그려가지고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고 호랑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내가 하려고 시도를 해야지 그 꿈과 근접한 그런 위치에 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이 정해졌으면은 실천하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생활 하면서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내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방향성 꿈이 있잖아요. 근데 한우물을 팔아 이런 말과도 약간 유사하지만은 내가 그 방향성이 정해졌고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젠드근히 앞만 보고 하고 일단은 실천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천을 해야지 근접하게도 갈 수 있고 또 일을 일단 뭔가 저질러 놔야지 그 일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정해졌으면은 실천하자. 또 세 번째는 배고픔을 잃지 말자. 다른 말로는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인데요. 일단은 어렵고 고된 순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더라도, 그때의 옛날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정진한다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주 브랜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처럼. 예. 이상입니다. 중대장님 정말 오늘의 인터뷰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우석대학교 학생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남궁호상 예비군 중대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좀 전원